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천산돈계의 육효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는가를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하나하나의 효에 따라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표를 보시면서 전체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운봉어 씨왈 돈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은 이음지장으로 성계하고 두 개의 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으로 바로 이 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지 돈으로 등명이라 네 개의 양이 바로 물러서는 것으로 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은 초돈저여하고 초효에서의 돈은 위태롭다라고 돈민이 열하에서 위태롭다 말했고, 두 번째에는 돈자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음지장의 초와 이효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으로서 3효, 4효, 5효, 상구에서는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돈, 호돈, 가돈, 비돈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비, 음요, 무치어, 돈지의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은 표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효에서는 돈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연이라고 이런 아래의 문장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여기 역시도 돈미라 했지 미돈이란 문자를 쓰질 않은 것입니다. 이런 네 개의 양효와 달리 이런 문자를 썼다라는 것은 어쩌면 음효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의미를 취함이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음의효에서는 돈자의 쓰임새가 없거나 또는 사효와는 양의 사효와는 다른 구조 속에서 쓰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외형에서 보는 전체적인 구조로 쌍호호씨가 논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가보면 초력은 돈미라 여하니 여기에 돈미라는 것은 돈하는 데에 맨 꼬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꼬리 미자는 위를 소위 자 여기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초효가 시가 되고 상은 종이 되는 것인데 상하로 딱 나눠버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고 아래는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상하 개념으로 보면 꼬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에 꼴찌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둔한 데 있어서 꼴찌를 해버렸다고. 미자 뜻이. 은둔이라는 것은 빨리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가 상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상구 다음에는 구호, 그 다음에 구사, 그보다 못하니까 더 못한 걸로 나온 것입니다. 도망갈 때는 36개는 발빨리 가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 돈깨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자를 꼴찌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 하는 데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위태롭다고. 무룡유유왕 아니라 가는 바가 있는 것을 쓸 수 없단 말은
도저히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미지연은 우리가 도망할 적에 매 꼴찌를 해가지고 위태롭다라는 것은 뭐냐, 이왕 가려면 빨리 가야지. 바로 불황이면 하재하리요. 우리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어떤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을 당할 줄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의불결하야 음유로서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효라는 것은 가장 속에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둔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라 하는 것은 바로 집지, 여기에 말하는 갈지자가 사실은 은둔하려는 생각을 고집한 것이 그게 갈지자 뜻인 것입니다. 은둔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황소, 가죽과 같다고. 바로 이럴 때 황소, 가죽이라 할 때 황은 중이고 소는 순자를 나와서 중순으로서 가죽이란 건 질기다고, 바로 중도와 유순으로서 가죽끈처럼 그처럼 견고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 것입니다. 은둔함을 잡되 용우에, 황후에, 누른 소의 가죽을 쓰는 것과 같은 터라 막지 승탈이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죽끈을 바로 벗겨내지 못할 거라고. 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남들이 그 사람의 뜻을 꺾지 못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병황후라 하는 것은 이 집자와 가주격자가 합성하면 뭔 뜻이 나오냐면 고지가 나온 것입니다. 견고한 뜻을 말한다. 필돈지지, 반드시 은둔하려는 그 의지가 망능탈이 뭐냐? 그 어느 누구도 능히 해체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구삼이라 하는 것은 개한돈이라, 개자는 아래의 두 음에 떠나가야 함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개자가 마음이 거기에 묶여서 그래가지고 은둔을 하려고 하니까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 개한돈이라 은둔하려면 미련 없이 떠나야지. 뒤돌아보면서 이거 떠나가는 형상이라 병이 있어서 위태로우니 이러한 개자의 뜻, 잊지 못하고 연연해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신하나 바로 첩들,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런 데는 괜찮아도 은둔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 말이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떠나가야 할 것임에도 떠나가지 못하고 그 연연한, 가장 좋게 말하면 인간의적인 애틋한 사랑, 그런 것은 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부인에게 또는 한 여인에게 사랑이 될 수는 있어도 대사는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흉신첩에는 기란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개돈지연은 바로 개한, 그 어느 여인에게 거기에 연연하면서 은둔하는 위태로움은 병이 있어서 고달프게 될 것이고, 흉신첩길은 대사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두 개의 음의 개자가 연연해서 떠나가지 못한 사람, 그것이 이음의 개한 거예요. 그러니 의돈이 개라, 당연히 은둔해야 할 판인데 은둔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버렸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구사라 하는 것은 이게 개한 돈이니 아름다운 돈이니 정말 살진 돈이니 이럴 때는 다 가한 돈이니 이렇게 언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구사는 초육과의 관계가 상응관계예요. 그래서 상응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에는 언해를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호하라 이렇게 했어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초력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러지만 바단성 있게 은둔한 것이니 이렇게 해서 그래요. 호하나 돈하니 군자난 길고 소인은 이런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군자는 호돈하고 소인은 피하라. 소인은 안 되는 것이다. 여기는 건체로서 강건해서 절사용태가 바로 이것이에요. 초륙이라고 하는 사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바로 용감스럽게 물러서고 있는 상이 된다. 구호라 하는 것은 가돈이니 아름다운 은둔이다. 정도로 하면 길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돈정길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이가 중정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구호라 하는 것은 유기와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두 사람 다 중정하기 때문에 서로 손을 맞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그 현실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오나 이가 다 중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은둔해야 할 때 은둔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상구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의 세 양은 구삼은 두 개의 음과 가까이 있어서 개가 됐고 구사는 바로 초효와의 관계 속에서 호자를 썼어요. 그리고 구오는 유기와의 관계 속에서 은둔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오는 그 어느 것과도 음과의 상관성이 없어요. 음과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여유작작한 살찔빛자 여유작작하게 은둔한 것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비돈의 무불리는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이에요. 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이것은 유와의 거리가 가장 멀리 있고 높은 자리에서 상응이 없다 보니까 미련도 없이 갈 수 있는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사로부터 구어 상구는 삼양은 강한 것으로서 또한 잘 은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륙은 돈미라 돈 한 대에 바로 꼬리로 한터라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꼴찌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맨 뒷전에 처졌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태로우니 가는 바 있는 데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해 나가는 데에 이용될 수 없는 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에 보면 돈이제후는 은둔하되 뒤에 있다라는 이 뒤자가 꼬리미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지도야라 이게 여자 이게 위태로운 도라고 하는 것이다. 점자는 불가이 유소왕이요 점친자는 바로 어떤 일을 해가는 바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단 회처정사야. 회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은둔으로서 거처하면서 고요히 바로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조주후풍처럼 마치 이 배를 잡고 다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이 바람을 기다린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요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몸을 숨겨야 바로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태공으로 말하면 바로 위숫가에서 고든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활 돈미지여는 돈미의 여라는 것은 바로 불황이면 가지 않으면 그 무슨 재앙을 당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영래의 다치초효로 이 거선하니 이 주역의 예를 보면 대부분이 초효를 취하여 맨 앞자리에 서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첨초자를 비로소 시자의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서만 유독 돈께에서는 제후, 뒷전에 있다라는 꼬리미자의 의미를 취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는 괴의에 인하여 이 말은 괴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초효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뒤후자의 때가 뒤후자로도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효라는 것은 차례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선자로 시초의 개념이 되지만 그러나 지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속에 있는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온출지의를 가지고 있다. 멀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인데 가장 방 안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가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상이 된다. 그래서 이 돈깨는 외계로서 모두 선함을 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배칠에게 초효라는 것은 가장 그 속에서 거처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제후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뒷전에 처진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말리왈 돈지세에 우리가 은둔할 세상에는 상구는 강이지기하니 강하면서도 양강으로서 이 양으로서 가장 기미를 알았으니 최선 돈하고 가장 먼저 몸을 피한 사람이고 구호라 하는 것 역시도 강한즉 또한 이것도 은둔을 잘한 자이고 구사 역시도 강야즉 강한 것인즉 또한 은둔한 것이다. 그래서 상은 비둔이라 하였고 오효라 하는 것은 가둔이라 하였고 아름다운 은둔이라 하였고 사효라 하는 것은 호하지만 초륙과 좋아하는 사이지만 은둔하였다라고 하니 그것은 개희 기조야라 모두 다 그 일찍이 은둔한 것을 반갑게 여겨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반대로 초육이라 하는 것은 음유로서 불능결하고 내가 떠나가야 함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지불능행이라 발길을 멈추고서 이건 행하지 못한 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왜 그러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천산돈 할 때 이 간꾀는 그칠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간꾀의 그칠지자로서 이것은 발길을 떠나가지 못하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거 돈지 최후라 또한 돈깨에 있어서 맨 꼴찌로 떠나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고로 이 돈민이 그래서 돈 한 대의 맨 끝터리에 바로 꼴찌로 있다라고 말하니 고로 유려이 제니 그래서 위태롭고 재앙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양옹이 사엄한과 양옹이란 사람이 왕망에게 벼슬 하면서 가야 함에도 미적거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나 채옹이라고 하는 그 큰 선비가 삼국지에 보면 채옹이라는 그런 큰 선비가 동탁에게 벼슬 하면서 떠나가야 함에도 떠나가지 못하는 상들이 바로 돈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은둔해야 할 대상을 보면서도 여기에 말대로 가지를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그러한 화를 당한 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고집하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갈지자의 지칭 대명사가 바로 은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둔을 고집하되 그 고집스러운 데다가 어디를 무엇을 사용했냐면 황우지혁이라 우리말로 그냥 말로 하면
황소 가죽끈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긴 가죽끈을 사용한 것처럼 고집스럽게 이 집자 뜻을 가죽혁자에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라 하는 것은 중순지덕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하나 더 넣어서 해석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죽끈을 풀지 못한다, 이 소리가 탈자인 것입니다. 그 꽁꽁 묶어놓은 가죽끈을 그 누구도 풀어서 그 사람을 그 가죽끈을 풀어 제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이루 벗겨내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중순자수하여 중순으로서 스스로 몸가짐을 지키면서 인망능행이, 여기 사람이 자는 남들이 능히 그것을 바로 해자가 이 탈자 뜻인 것입니다. 묶어놓은 그 끈을 풀어서 해치지 못하니 이것은 바로 이 집자와 가죽혁자가 반드시 은둔하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뜻을 말한 것입니다. 점자 고수를, 여기에 고수가 가죽끈으로 바로 말한 것을 고수라 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키기를 역당 여신이라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의에 보시면 중순자수 인망늑해라고 하는 이 9글자가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황후지역이라고, 황은 중색이요, 또 소의 성품은 순한터라, 육이라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소라고 하는 성질로 말할 수 있고, 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중이기 때문에 황색이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취은돈상설이라, 은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하견시 중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중순의 소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이게 개 수렴기덕하여 불형예외하고, 그 덕을 수렴하여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은 화강동진처럼 그 빛나는 덕을 감추고 수렴하고, 그래서 수렴하여 불형어외하고 바깥으로 나의 그 빛나는 덕을 드러내 보이지 말으시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말과 경론을 말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교교, 교교의 강제를 강하다라는 모습에 이 강직하게 절개를 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너무나 지나친 절개를 내보이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이런 걸 내보내지 말고 유지자수이라, 스스로 몸가짐만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중순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지간 자수 이자면, 우리는 자수라는 이 두 글자면, 단지 이 자수라는 두 글자만 잘 보면 바로 막지성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어디서 나왔냐면, 왜 남들이 그것을 풀어헤치지 못하느냐, 그것은 모두 다 중순이라고 하는 글자 내에서 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풀어헤치지 못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이 순이 건, 겉으로 보면 유순하면서도 바로 강건함이 있기 때문이니까, 여기는 순이 건이란 말이 무슨 말 뜻이냐면 내유 외강의 개념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강하면서도 바깥으로 보면 유순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병항우는
바로 이 고집스럽게 은둔을 잡되 황후와 같은 중순지덕을 쓴다라는 것은 굳건한 뜻을 말한다. 돈 불의적이 이지니 우리가 은둔한다라는 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데에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산중에 은둔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조정의 대골 아래에 있다면 그건 은둔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는 고수기 중순지지라,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은 중순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능 화곱을 발려라.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한 견고한 지조로서 불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풀어헤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을 뽑아내지 못한 거라고. 자, 육이라고 하는 이 효는 음장이니 벌써 이것은 음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소유돈야라, 이 음의 성장에 의하여 은둔할 수밖에 없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득중이 응오라, 음이라는 것은 중을 얻었고 또 구오로 상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욕더니 이집지하니, 오는 은둔하려고 하고 이는 바로 여기의 뜻은 조금 다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의 뜻은 오가 다른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또한 일설이니까 위에 거라고는 뜻이 좀 다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가 은둔하려고 하니까 이가 구오를 붙잡았다 뜻으로 집자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자가 해석할 때의 집자는 은둔할 뜻을 고집한다로 말하였고, 주역 수리에서 말하는 것은 구오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유기가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기집지야, 그가 임금을 붙잡았을 때도, 위에 있는 군자를 붙잡았을 때도 용기 중순지심하고 바로 중순의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썼고, 가히 간지지으라, 여기에 간께로서의 붙잡는다라는 뜻을 더하고 있다. 그래서 구호를 붙잡기를 이렇게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호를 못 가도록 꽁꽁 묶어놨다가 전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묶어놨다. 이건 구속한 게 아니라 떠나가려고 하니까 허리춤을 잡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굳건하게 잡기를 황후의 가죽을 사용해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니, 이것은 앞에 단사에서 보면 소인이라는 것이 정도로 하면 좋다라는 그 부분에 해당된 것으로 소인의 정도로서 최선이다. 그래서 상령 군자로 되기 위하라, 오히려 군자로 하여금 다시 떠나가지 않고 머물 수 있게끔 했다라고, 이러한 일설로도 황후의 가죽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례로서 보는 것이지, 바로 주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의의 입장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자의 본의는 본의대로 보시고 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설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